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안녕하십니까. 9월 24일 목요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한태호입니다. 자, KBS 원주방송국의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 함께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요, 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 명절 차례와 또 성묘라든지 좀 여러 가지 궁금한 점도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이 비대면 명절을 또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겠습니까? 아무래도 좀 예년과 좀 다른 여러 가지 또 많은 고민할 것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그 명절을 어떻게 보낼 수 있을지 좀 전반적인 궁금한 점들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2대 준비되어 있습니다. 764국에 6335번, 또 764국에 6336번, 764-6335번, 또 764-6336번 2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전화 주시면은 11시 40분까지 상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요. 원주 향토문화연구소의 박영관 자문위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우리 그 의원님은 올해 연배가 어떻게 되십니까? 부른 나이로 73입니다. 이런 세. 이거 굉장히 정정하십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정게 봐주셔서. 오늘 그 자문위원 의원님과 함께 여러 가지 그 명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좀 궁금한 점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전화 764-6335번 또 764-6336번 2대의 전화로 상담하시면요. 11시 40분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명절 앞두고 우리가 지금 명절과 관련된 여러 가지 궁금한 점들도 이야기를 나누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올해는 정말 이런 일이 또 있었나 싶습니다. 그 정부 차원에서도 또 이제 그 많은 시민들도 좀 비대면 좀 되도록이면 좀 이동을 또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좀 예년과 좀 많이 달라질 것 같기도 하고 올해 좀 분위기 어떻습니까? 혹시 언론을 통해서 보셨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기 보성 어느 마을에서 현수막을 써붙였죠. 아들, 딸, 며느리 올해는 안 와도 좋다. 코로나19를 지키는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또 오고. 그다음에 이제 제 같은 경우도 한번 옛날에 코로나 말고 콜레라라고 혹시 아시나 모르겠어요. 콜레라요? 네, 그런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예. 콜레라 그냥 그 식중독 아닙니까? 식중독인데 좀 과해지면 이제 전염, 이질, 마라리아 비슷하게. 그래서 저는 고향이 강릉인데 거기서 군대 추석 그때입니다. 이 병이 연기돼서 1년 늦게 간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이제 문화진흥원에서 요즘 얘기하는 이제 재난이 있을 때 어떤 역병이 있을 때 천연두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 이제 사례를 지나지 않고 기재사도 지나지 않도록 그렇게 권고한 게 있죠. 예나 지금이나 그런 사례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정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집안에 우환이 있을 때는 기재사나 차례를 지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만 지금 같은 경우는 정말 전국가적으로 우환이 생겼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럼 세계적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미풍양속이 전 지구적이군요. 많은 어떤 그런 변화가 오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예상은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빨리 그렇게 끝났으면 좋겠는데. 예, 그렇죠. 이건 모두가 똑같은 마음이 아닌가 싶은데. 자, 그런데 내심 또 이제 그 자손들이 올해는 찾아뵙지 못할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요, 좀 서운하실 것 같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간혹 보면 서운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또 어른들이 제발 오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자손들도 꼭 뵈야 되는데 죄송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옳다구나 잘 됐다. 이때 여행 좀 다녀오자. 이런 사람들도. 근데 그러는 것 같아요. 정말 이동을 좀 자제하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좀 찾아뵙지 못하는 것인데. 도리어 다른 곳으로 여행 간다 하면요, 이건 의미가 좀 퇴색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갈 땐 가더라도 마음속 한 구석엔 요즘에 리조텔 같은 데서 이렇게 가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도 마련해주고 그러니까 아니면 집에서 특히 기독교인 같은 경우는 묵념이라도 그래 하시고 그러니까 편한 대로 가족들이 상의해서 그런 정성을 표하면 그것도
뭐 좋을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 차례상도 차례이고 또 제사상도 차례입니다만은 이게 뭐 같은 듯하면서도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또 다른 듯하면서도 같기도 하고 이게 좀 어떻게 구별해야 될까요? 크게 이제 차례나 제사 이렇게 얘기를 할 때 크게 얘기를 해서 관음상제 중에서 제례, 요즘은 뭐 제의례라고 그렇게도 얘기를 합니다만 이제 큰 보면 거기 들어가고 제사는 보통 기일제사 네. 돌아가신 날에 지내는 거. 네. 그다음에 차례는 명절에 지내는 거.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차례는 보통 기제사에 자기가 받들어 모시는 조상까지를 차례에서 지나고 네. 그 이후 대수는 산에 가서 시제라고 한 날 잡아가지고 지내고 그냥 묵어서 네. 보통 하고 이게 있죠. 사실 또 어느 정도 좀 아랫세대는 이게 정말 어떻게 좀 형식을 치러야 되는 것인지 이것도 정말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기 그 옛날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부모님이 여행을 하시다가 하루에 교통사고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한날 한시. 그러니까 예. 한날 한시. 네. 재산들이 같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아주 그 효성이 지극한 그런 그 자식이 담든 제사를 2번 지나는데 아버지 어머니 네. 난 한 번밖에 못 지난다. 그러다가 생각한 것이 옛날 그 예사에 이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생신에 지나는 제사. 예. 그래서 아버지 생신에 한 번 더 지나고 어머니 생신에 한 번 더 지나고 그런 예도 있습니다만 예. 되게 번거로워하죠. 그렇죠. 예. 정말 효심이 아주 지극했나 봅니다. 뭐 그런 건 아주 드문 예라고 예,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사실 제사라는 게 돌아가신 그 선친을 비롯해서 이제 위에 선대분들에게 정말 제가 참 고맙습니다. 그렇죠. 바로 그거죠.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런 네. 마음의 표시 아니겠습니까? 사실 또 어떻게 보면 꼭 돌아가신 날만 해야만 된다. 그것도 어느 정도 분명히 또 우리가 또 변화를 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좀 시대가 변하니까 그것도 변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왜냐하면은 옛날에야 뭐 다들 그 한 마을에서 이렇게 살았으니까 가능하지만은 보통 이제 그런 지금은 다들 그 일 따라서 객지에 많이 나가들 계시고 그러니 그것 때 맞춰서 오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시대에 맞춰서 좀 다 달라지는 게 어쩔 도리가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원주향토문화연구소의 박영관 자문위원과 함께 명절 차례와 또 성미호 등에 관해서 이렇게 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전화 764-6335번 또 764-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고요. 지금 전화 주시면 상담 가능하십니다. 전화 연결해서요. 또 이야기 듣도록 하죠. 764-6335번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말씀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주에서 사는 박병규입니다. 예. 그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이 KBS 방송 제가 즐겨 듣는데 네네. 오늘 추석 프로그램이라 그래서 또 우리 박 교수님 나오셨길래 네. 자문위원 나오셨길래 제가 전화로 좀 여쭤볼 내용이 있어서 좀 전화 드렸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네, 제가 저희 집에서는 맏아들이고 그 다음에 처갓집에서는 제가 맞사위인데, 예. 저희 집에서는 저희 돌아가신 선친께서 예. 기제사나 차례를 제 조상님들께 올릴 때, 예. 생전에 특별히 즐기셨던 거, 예. 술로 치면 양주든 뭐든, 또는 커피도, 피자도, 빵도, 예. 과일도, 바나나도 이런 거 본인이 즐겨 드시는 거 올리시라고 얘기를 해서 저희가 이렇게 모시고 있는데, 처갓집은 이게 장인 어른께서 아직도 4대조까지 이렇게 기제사를 모시고 계시거든요. 예. 이게 3대조도 아니고 4대조니까 이것도 좀 줄이자고 제가 큰 사위로 말씀을 드리는데 예. 좀 쉽지 않고 되게 가부장적이고 유교적 그 생각이 아주 깊으신 어른이세요. 예. 그래서 이 차례도 제사상도 이게 전통식 차례와 그 제사상 고집하고 이게 가양주 꼭 해야 되고 그 토속과일만 이렇게 고집하시는데 이 추석이나 명절 때 되면 아주 그냥 장모님이 너무너무 힘들어하시는 게 맞사위로서 보여요. 예. 며느님들은 몇 분 계십니까?
며느님은 지금 또 하나 있습니다요. 며느님이 고생이시겠네요. 힘드시겠다. 그러니까 거기도 힘들고. 예. 그래서 그 마사인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장인어른께 자꾸 드리지만 워낙 이렇게 완고하셔서 제가 점차 간소하게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사실 좀 힘들고 잘 안 됩니다요. 자꾸 그런 소리 할 거면 오지 마라 그런 소리 안 하시나요? 그러니까 뭐 그런 말씀은 또 예의범절을 이렇게 또 워낙 그냥 따지시는 어른이시라 그 뭐 그런 얘기는 안 하시는데 얼굴은 이제 좀 안 좋은 기색이 이제 붉은색이 나시고 그러시죠. 예. 그래서 점점 장모님도 힘들으시고 밑에 여러 가지 여자들이 너무 힘든 것 같아서 좀 어떻게 좋은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면 해결책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좋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요. 예. 장인어른이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지금 74세 5세 되세요. 나중에 그 장남이 제사 물려 빨리 받아야겠는데요. 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말씀하시죠 우리 의원님. 예,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 어르신들이 그러시면은 굉장히 자손들이 뭐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그래도 어떡합니까? 가끔 기분 좋으실 때마다 슬금슬금 한 발짝씩 다가서시면서 말씀을 올리죠. 그리고 장모님 고생하시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고집을 세우시다가도 조금 누그러지실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희 사이보다도 장모님이 뭔가 좀 특단의 조치를 취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대개 잠깐 말씀하세요. 워낙 가부장적이셔가지고 장모님이 참 말씀하시기도 어려우신 것 같아요. 되게 그래요. 그러신 분들이. 예. 4대조 제사를 치르시는데요. 뭐 성향 저희가 충분히 짐작한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좀 얘기가 조금 빗나갑니다만은 뭐 얘기가 나왔으니까 4대조 말씀을 잠깐 제가 좀 드리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드리겠습니다. 왜 4대조인가? 우리가 제 같은 경우 어디서 강의할 때는 4대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저는 실제 3대조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4대조라고 하는 것이 옛날 우리가 이제 이팔청춘이라고 얘기들 하죠. 16. 그게 이제 4대가 되면은 손자가 되어서 할아버지 무릎에서 오줌도 싸고 수염도 끌어뜯고 하던 사랑받던 기간이 한 64세 정도 대충 곱하면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4대조까지 한다. 그리고 이제 4대조가 이 민가에서도 하게 된 게 옛날에는 반가에서만 그렇게 했는데 갑오공장 이후에 신분제가 이렇게 철폐되면서 나도 양반 행세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4대조까지 하게 됐던 것이죠. 그러니 나라에서 이제 못하게 하니 그때 나온 얘기가 그겁니다. 효도하는데도 상반이 있느냐 그런 논란들이 있었죠. 그래서 오래도록 행세하고 싶어서 4대조가 더더욱 구태질이 되었다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아니 뭐 양반이냐 아니냐 뭐 그런 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진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효도하는데 왜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되느냐라는 것과 뭐 비슷한 논리인 것 같고요. 좀 우리 사입은 좀 푸념하신 것 같은데요. 아니 저는 좋은 말씀 감사하고 솔직한 심정은 장인어른께서 장모님하고 이 방송을 꼭 좀 들으면 너무너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깐 지금. 며느님도 고생하시는데요. 어머니도 그러시고요. 이제 며느님의 또 남편이 장남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빨리 물려받아서요.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아버님 제가 좀 제 뜻대로 하겠습니다라고 빨리 앞당기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노인네들 그것도 좀 어려워요. 힘들죠. 네. 알겠습니다. 어려워도 저기 아래 사람들이 잘 모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네, 올해 명절 잘 보내시고요. 명절 잘 지내세요. 잘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전화 764-6335번 또 764-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고요. 또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764-6336번 연결하죠.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말씀하시죠. 네. 예. 아니, 제가 방송을 듣다가 예. 궁금한 게 있어서 전화드렸는데요. 무엇이 그렇게 궁금하신가요? 그 제사를 지낼 때요. 예. 그 날짜를 선택할 때 음력 양력이 있잖아요. 예. 예전 분들은 음력으로 모든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혹시 그 제사 날짜를 양력으로 하는 거는 괜찮은지 여쭤보려고 한번 전화드렸거든요. 그래 요즘 그 어떤 분들은 양력으로 간혹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뭐 권장할 그런 일은 아닌데 네. 가족들이 네. 그렇게 일상의 어떤 그런 그 양력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그 합의가 되면은 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가 하니까 아니 그 대대로 해오던 것을 그렇게 변화시켜도 되겠는가 그렇게도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제가 네. 그런 경우를 봤어요. 아주 그 전통적인 그 유림의 어떻게 좀 표현하면 골수 유림이었는데 빚보증을 해서 그 자기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산이 없었어요. 모실 산이. 그래서 이제 공동묘지로 뭐 요즘은 많이 갑니다만은 가긴 싫다고 해가지고 16월 골분을 빻아서 17년간이나 집안에 모시고 제청을 마련해두고 조속으로 상식을 올렸던 그런 분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생각해서 이제 그 사돈께서 어떻게 얘기를 했는가 하니까 무남 동료 외딸이었어요. 그 며느리가 그러니까 사돈 어른이 그렇게 조상을 받드는 분이니 너희들은 음력에 가서 넌 음력에 가서 친정 조상 받들어라. 우리는 양력으로 한다 하고 다들 집안 식구들 모셔놓고 그렇게 하는 걸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 방법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네. 그래요. 그래서 크게 뭐 하여간 제가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권장할 것은 아닌데 그렇게 집안 형편에 따라서 뭐 그렇게도 할 수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양력으로 한다고 해서 그게 뭐 예의에 어긋나거나 그런 거는 아닌가요? 중요한 것은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정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음력은 간혹 이제 그 유운달 때문에 좀 착오가 생기고 그래서 이제 양력을 하는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 새 며느리들이 다 이 음력으로 하니까 불편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게 한번 이번에 비대면도 있고 그래서 양력으로 바꿔볼까 하고 한번 여쭤봤는데 감사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엔 양력이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절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일상하고 떨어지면은 별 의미가 없거든요. 생활 속에서 그게 연결이 되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또 이거 들으시는 또 저 어르신 분한테 혼날는지도 모르겠네 이런 말씀 드려가지고. 감사합니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예. 사실 그 음력 양력을 따지는데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양력 자체가 없었잖아요. 그 음력으로만 이제 그 했죠. 절기를 따지고 또 농사 뭐 어떤 여러 가지 그 시기를 이제 봤었습니다만 그 음력밖에 없었을 때는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지만은 지금 사실 또 일반적으로 양력을 좀 더 이제 그 위주로 우리가 또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면은 좀 그 예전에 음력밖에 없었을 때 그 우리의 풍습과 지금 분명히 또 변화를 또 줘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우리가 실제 그 예가 설이라고 그러면은 그걸 우리가 설이라고 한 게 설이라고 표현도 하지만은 민속 명절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그렇죠. 합니다. 예, 음력설하고 또 우리 양력설 분명히 다르고요. 예. 생활 속에서 어떤 그 뭐라 그럽니까 설, 연초 이것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걸 굳이 뭐 명절에서 좋은 미풍양속이니까 하는 건 좋지만은 뭐 설을 굳이 그렇게 구분해서 할 게 뭐 있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것도 연초에 꼭 두 번 하게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 시각이 11시 27분이고요. KBS 원주방송국의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또 전화 연결해서 상담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764-6335번 연결하도록 하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말씀하시죠. 네, 제가 차례나 제사 때마다 친정에서는 제사를 지냈었거든요. 참여를 했었거든요. 예. 네, 그런데 이제 시댁에 결혼하고부터는 시댁에서는 여자들은 차례나 제사에 참여를 안 하고 남자들만 지내시더라고요. 예. 그런데 제가 이제 어려워서 아직 여쭤보지 못하고 있는데 원래 여자들은 특히나 이렇게 며느리 입장에서는 제사에 참여할 수 없는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집안마다 조금씩 형태가 다르긴 한데 네. 원래 이제 우리가 헌장에 술을 올릴 때 네네. 초혼, 아혼, 종혼 그렇게 세 번 올리게 됩니다. 기지사에. 네. 초혼은 보통 이게 제주 장자손이 올리게 되고 아혼을 보통 주부라고 해서 그 아내 되는 분이 여자분이 되게 올립니다. 그리고 종혼이라고 해서 이제 특별히 좀 의미 있는 분, 가족들의 무슨 옛날 같으면 과거를 급제했다든가 아니면 요즘 같으면은 뭐라 그러죠? 어디 대학 입학 시험에 수석을 합격했다든가 그렇게 했을 때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그렇게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더 올리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렇게 기회를 주는데 어느 집에서는 또 여자분들은 안 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자분들이 못하게 하는 건 아니고 그거죠. 다들 이제 바쁘니까 제수 준비에 바쁘고 이러다 보니까 언제 이렇게 그러니까 제사 자체를 제대로 이렇게 원활히 되게 하기 위해서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미처 참석을 못하는 그렇게 된 거지 하지 말아라고는 아마 하시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집 귀신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거 제사 참여 못하면 그 문제가 있는 거죠. 시집 귀신이. 그래도 이제 며느리 입장이다 보니까 저도 제사 지내면 안 돼요. 이렇게 저도 올리면 안 됩니까? 이렇게 이제 말을 여쭤보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네, 조금 참으세요. 조금 참고 시댁 어른들 잘 모시면서 언제 좀 기분 좋을 때 한번 슬며시 꺼내세요. 그러면 아마 며느리가 이게 올리는 이야기를 잘 받아 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동서분들이나 지금 시댁에 또 이제 자매분들 계십니까? 시누이가 있습니까? 네, 있죠. 동서분들은요? 시댁에서는 다들 안 지내는데 친정에선 거의 대부분 참여를 딸들이기 때문에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결혼을 해가지고 며느리 입장으로서는 우리를 제를 지내라 이렇게 말씀을 안 해주시니까 이거는 저희 좀 동서분들하고 먼저 위기투합 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명절 잘 지나세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제사 음식은 여성분들이 차리는 게 일반적인데 아직까지는 음식은 열심히 정말 고생해서 하고 전부치고 정작 이런 제사나 차례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정말 좀 바뀌어야 될 또 문화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옛날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 이제 며느리가 할아버지 제사 날인데 쉽게 말하면 파업을 한 겁니다. 준비를 안 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이제 며느라에게 얘기했죠. 너 오늘 무슨 날인지 아느냐? 그러니까 알죠. 무슨 날이냐? 할아버지 기제사 날 아니에요. 이러고 있으면 어떡하냐 그랬더니까 아니 나도 이제 귀신이 될 텐데 왜 나를 참여를 시키지를 않느냐. 난 그러지 않으면 제수 준비 안 하겠다. 아주 직접적으로 아주 항의를 했군요. 아주 그렇게 하니
시어머니가 아무래도 안 돼서 시아버지한테 말씀을 드렸죠. 예. 아, 며느라이가 저러는데 그 일리가 있는 이야기 같아. 예. 시아버지가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 그럼 하도록 해라. 그랬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764-6335번 또 764-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는데요. 또 계속해서 전화 연결해서 상담받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764-6336번 연결하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지금 연결이 돼 있나요?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764-6336번 전화 연결돼 있나요? 지금 안 된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다시 또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자, 또 이게 좀 궁금한 게 이 기제사라고 합니다만 기일제사 이 저녁에도 보통 이제 지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 좀 약간 좀 혼동 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돌아가신 날 전날 저녁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돌아가신 날 저녁에 하는 겁니까? 이게 좀 어떻게 되는 요즘 겁니까? 좀 논란이 좀 있습니다. 예. 그래 이제 옛날에는 제사가 이 집안의 중요한 일이라 그래서 첫 새벽에 그러니까 날이 밝으면서 바로 제사를 지났습니다. 네, 중요한 아침 일이라고. 새벽에. 예. 그랬는데 이제 시대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요즘 그 저녁 제사를 많이들 지납니다. 예. 또 그럴 수밖에 없죠. 그 저녁 제사를 지나는데 돌아가시기 전날 지나느냐, 돌아가신 날 저녁에 지나느냐. 그래 간혹 이제 그러니까 원래는 새벽에 치른 거였는데 새벽이 이제 그러니까 이게 그 양쪽 끝에서 어느 쪽이 맞냐 이게 어디로 붙어야 되는데 예. 이제 그러니 이제 예전에 어떻게 했는 거니까 제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초저녁에 다 모입니다. 네. 모여가지고 새벽이 되면 바로 지나거든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니까 이 돌아가신 날 첫 새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시 넘어서. 예. 근데 가족들이 모이는 것은 늘 저녁에 모인단 말이에요. 예. 새벽이 되기 전에. 예. 그러니 그때 제사 지는 걸 저녁에 지나니까 그렇게 이제 오해를 하고 그러는데 보통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제사는 당겨 지나지 않는다. 좀 늦게는 지나지만은 생일은 당길 수 있지만 뭐 그런 얘기들 어른들이 하셨어요. 생일은 좀 당겨 먹어도 좋은데 제사는 당겨 먹지 않는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다음 날 그걸 이제 우리가 골명 질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골명이라고 하는 해 뜰 때, 해 뜨기 동시 질명이라고는 해지기 전에. 네.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해지기 전, 그러니까 지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해서 어두울 때 한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꼭 뭡니까 어두울 때 그러니까 옛날에 그 제일 중요한 게 제사, 봉제사, 접빙객. 이제 접빙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잔치 같은 거. 그러니까 왜 손님 이웃들에게 잔치를 하지 않습니까? 네. 손님 치러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장자에게 많은 유산을 준 이유도 그거죠. 제사밥 먹고 그다음에 이웃들하고 동생들 잘 관리하고 부모 맛집으로서 잘 해라 하고 장자에게 많은 유산을 줬던 이유도 그 중 하나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요즘 다 이제 요즘이야 뭐 그랬다가 난리 나죠. 알겠습니다. 결국 이제 예전에는 제사가 이제 새벽에 새벽에 했습니다. 치렀었는데 사실 요즘 현대 사회에서 좀 현실적으로 그냥 눈으로 밤새다가 새벽에 못 하고 그거가 힘들죠. 그래서 일상이 어려워지죠. 그렇다면 차라리 그 전날 저녁에 모여서 제사 준비를 하니까 그때 이제 그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변화되었는데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당겨서 제사 치는 건 없다. 차라리 그 본날 저녁이 맞다. 차라리 선택을 해야 된다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옛날처럼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직장에서 일해서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니까 저녁으로 미뤄라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근데 전화 연결해서요. 남성분들의 이야기도 듣고 또 여성분들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만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도 좀 여러 가지 좀 이 제사에 대해서 왜 본인들이 좀 풍습이라는 이유로 좀 아직까지도 이렇게 구별을 두느냐 좀 이런 부분들도 많이들 생각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또 전화 연결 상담이 되겠네요. 764-6336번 연결해서 또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말씀하시죠. 예, 말씀하세요. 성묘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전화드렸는데요. 예. 저희 시어머니 모신 곳이 조금 원주에서 많이 멀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성묘를 추석에만 하고 있는데, 그 성묘를 추석에만 해도 되는지 아니면 명절마다 해야 하는지 좀 궁금해서 연락드렸어요.
아, 그래요. 그저 성묘라고 했을 때 이게 좀 묘지를 돌본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의미인데 꼭 그 명절마다 하면 좋겠지만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저 성묘를 크게 4대 명절에 옛날에는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 시대가 변하고 또 생활 여건들이 달라져서 하질 못하고 있는데 보통 이제 제일 많이 하는 게 설, 한식, 추석 이렇게 됩니다. 근데 설은 날씨가 추우니까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요즘 같으면 이제 저 낙골당이나 이런 데다가 이제 모셔놨으면은 그것을 성묘라고 하기보다도 참배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식은 이제 그 겨울에 해빙기가 돼서 이렇게 그 뭡니까 수축한 것들이 무너지지 않았나 그렇게 해서 이제 가서 보는 것을 그걸 우리가 보통 사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한식은 사초한다 그러고 그 다음에 지금같이 이렇게 한가위 추석에는 벌초라고 이야기들 하죠. 자 장마철에 이제 그 어떤 그 봉분이 무너지지 않았는가, 혹은 이제 이 자풀들이 많이 욱자라 가지고 어느 경우에는 한 몇 년 돌보질 못하면은 숲이 우거져서 산소를 찾아가지 못하는 그런 그 일들도 간혹 생긴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가서 쉽게 말하면은 이발 이쁘게 해드린다. 가을 되면 이제 그 생물이 이렇게 성장이 거의 둔화되고 겨울 준비를 하는 그런 때가 되니까 이제 더 성장을 안 하니까 다음 봄까지는 그대로 예쁜 모습으로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들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질문하신 요지는 이게 뭐 명절이 아까 좀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설도 있고 이제 추석은 이제 제일 큰 명절이고요. 뭐 3번, 4번 이제 원래 찾아뵐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한 번 정도만 가셔도 여러 가지 여건상 뭐 괜찮으시겠느냐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안 가시는 분들도 많은데 예. 그런 마음을 늘 가진다는 게 중요하죠. 아마 그 조상님들께서는 말씀을 안 들어도 잘 아실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좀 위안 삼으시고요.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오늘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아주 숨가쁘게 함께했습니다. 오늘 명절 차례와 성묘에 관련한 상담 원주 형토문화연구소의 박영관 자문위원과 함께했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제가 공부 많이 되었습니다. 질문 속에서 예. 제가 공부할 게 많은 내용들이 알겠습니다. 있네요. 다음에 또 좋은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고요. 오늘 여기서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